안녕하십니까. 가정의학과 전문의 의학박사 명순권 교수의 명순권TV입니다. 쇼닥터나 비전문가들의 유사의학, 사이비의학, 가짜의학이 아닌 근거중심 의학 그리고 근거중심 진료에 기반한 진짜 의학계에 기반한 지식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보충 강의를 좀 할까 합니다. 비타민제 먹을 필요 없다 강의 바로 어제 올렸었는데요. 제가 그 설명을 좀 빠뜨렸던 것 같아요. 비타민제나 항산화제가 오히려 먹으면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2007년에 미국 의학협회지 메타분석을 제가 소개했었잖아요. 근데 왜 비타민이나 항산화제가 음식으로 먹으면 괜찮은데 보충제로 먹으면, 영양제 형태로 먹으면 오히려 사망률이 높아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자유레디칼, 활성산소종, 항산화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라디칼이라는 것은 짝짓지 않은 전자를 가지는 원자단으로 주로 원자나 분자, 이온 등이 있는데요.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수명이 수초에서 짧게는 수억 분의 1초로 생기자마자 다른 물질들, 특히 이제 세포막이나 DNA 혹은 이제 콜레스테롤 등과 반응을 해서 전자를 빼앗으면서 세포에 손상을 줍니다. 이 상황을 산화적 손상 혹은 산화적 스트레스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이제 옥시더티브 데미지 혹은 옥시더티브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자를 빼앗기는 상황 혹은 산소와 결합되는 과정을 보통 산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자유 레디칼 중에서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을 활성산소종이라고 합니다. 활성산소종은 영어로 Reactive Oxygen Species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Reactive란 말은 화학적인 반응이 활발하다는 말입니다. 짝짓지 않은 전자를 외곽에 갖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상태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산소에다가 전자 하나를 더 가진 O2- 그리고 과산화수소인 H2O2 그리고 수산화 라디칼인 OH 이런 산소를 함유하고 있는 자유 레디칼로 보통 활성산소 혹은 유해산소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정상세포 대사 과정 중에 영양분이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에서 산소는 대부분 물을 형성하지만 일부는 이렇게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높은 활성산소종으로 변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활성산소종은 발생하자마자 정상세포의 DNA나 세포막에 반응을 해서 산화공격을 함으로써, 즉 전자를 뺏음으로써 오히려 암세포를 만들 수도 있고,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산화가 되면서 옥시다이즈드 콜레스테롤, 그것이 이제 동맥경화를 유발하면서 결국엔 종국에는 심혈관 질환의 발생 높이고, 그리고 노화도 촉진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활성산소종은 특히 흡연, 공해, 태양 자외선, 어떤 특정 음식, 화학물질, 방사선 등에 의해서 과다하게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활성산소종은 보시는 바와 같이 건강한 원자단이나 아니면 세포막, DNA, 콜레스테롤의 산화공격, 전자를 뺏음으로써 산화공격을 함으로써 암이나 심혈관 질환 그리고 노화를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자연계에는 자유레디칼이나 활성산소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물질들이 있는데요. 그 물질을 통칭해서 바로 항산화제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엔티옥시던트라고 하죠. 그래서 다른 물질의 산화를 느리게 하거나 막아주는 물질로, 특히 활성산소종과 같은 자유레디칼에 의한 산화적 손상을 막아줌으로써 질병 예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항산화제의 원천은 자연 음식에는 과일과 채소에 골고루 많이 들어있고요. 과일과 채소로는 먹기가 불편하고 어렵기 때문에 만들어진 게 바로 항산화 보충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합영양제들이 되겠죠. 아까 앞서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2007년도 미국 의학협회지에 기존에 나온 47편의 질적 수준이 높은 임상점을 다 종합을 해봤는데, 오히려 이런 비타민이나 항산화제, 즉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셀레늄과 같은 항산화제를 먹은 그룹은 오히려
먹지 않는 그룹이나 아니면 위약을 먹은 그룹에 비해서 사망률이 5% 높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었죠. 그런데 이러한 비타민을 음식으로 먹는 것과 보충제로 먹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결과가 차이가 나타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합성 비타민이나 항산화 보충제는 과일이나 채소로부터 섭취하는 비타민과 화학적 구조는 같다 할지라도 입체적인 구조가 다른 이유에서 인체에서 같은 작용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흡수율이나 그다음에 인체에 들어와서 작동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 이런 부분들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비타민C의 경우 예를 들면 비타민C 같은 경우는 아스코빅 애시드라는 그 물질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비타민C는 이 단일 분자 구조 때문에 영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다른 조효소부터 해서 다른 물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야만 우리 몸에 비타민C의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존에 나왔던 관찰 연구에서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다양하게 먹으면 암이나 심혈관 질환 예방할 수 있고 수명을 연장했다는 이런 이야기들은 이 과일과 채소에는 단순히 한두 종류의 물질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수십에서 수백 종의 다른 영양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러한 영양 성분들이 서로 함께 작용을 해야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가설도 존재합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활성산소종의 양면성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활성산소종은 암이나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고 그다음에 세포의 노화를 촉진한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나쁜 일도 하지만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활성산소종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부로부터 우리 몸 안에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대표적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물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암세포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물질들을 죽이는 기능도 또 갖고 있다는 것이죠. 즉 활성산소종은 나쁜 역할도 하지만 좋은 역할도 하는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항산화제 영양제들을 너무 오랫동안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활성산소종의 농도가 너무 낮아져서 활성산소종이 씨가 말라갖고 오히려 우리 몸을 방어할 수 있는 면역 방어 기능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비타민이나 항산화 보충제를 너무 오랫동안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우리 몸에 이로운 활성산소종의 역할들이 줄어들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김으로써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명승권TV 다음에는 또 더욱더 좋은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